자, 이번에 또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부산에서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2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다행히 구조됐는데요.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퇴근 후에 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.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어린이집에서 어디에 있었어? 라고 물어보니까 차에 있었어. 안전벨트가 안 풀어지고 문이 닫혀 있었고 무서웠다고. 네, 어머니는 지금 딸한테 저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.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? 이제 8월 27일 부산에서 이제 발생한 이제 그 사건인데요. 그 아이가 8시에 이제 그 어린이집으로 이제 등원을 하고 네. 10시 정도까지 사실은 도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 어머니에게 그 문자와 그 전화를 합니다.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제 학교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그 15인승 그 승합차를 확인을 해보고 나서 아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발견을 한 것입니다. 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사건이 그 최근에도 빈발을 했었는데 그렇죠. 또 큰일 났을 뻔한 것은 아니냐. 다행히 이제 당일 날은 이제 부산 지역에 비가 그 많이 와서 그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런 영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30분 1시간만 있어도 네. 예를 들면 이제 그 온열 질환에 대한 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에도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뭐 불감증 같은 것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니지 않느냐. 예. 지금 잠깐 싱크에도 나왔지만은 이 아이가 이 안전 벨트가 제대로 이제 그 풀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예. 아이가 그대로 승합차에 있는 것을 제대로 운전사와 보육기사가 확인을 안 하고 네. 사실은 2시간 가량 방치를 한 셈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그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가 아동 학대에 관한 그 법의 방임 네. 그리고 그 도로교통법의 안전의무 위반 사항으로 현재 경찰에 입건이 된 거죠. 예.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어린이집 측에서 부모에게 미리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죠. 빨리 얘기해서도 솔직히 문제가 되는 일인데 그거를 어린이집 측에서는 계속 숨기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저희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. 예. 부모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뭐 할 텐데 이거를 끝까지 숨겼다고 하는 게 더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. 왜 그랬겠어요? 본인들 다 아는 거죠. 예. 본인들도 YTN 매일 볼 텐데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그 사고 모르겠습니까? 그 사고하고 이번 사고 차이는 딱 2개예요. 전화를 조금 일찍 했다. 이 차이밖에 없어요.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그때처럼 덥지 않았다 이거지. 만약에 날씨가 더웠고 이 어린이집에서도 2시간이 아니라 한두 시간만 더 있다가 전화했다면 이 상태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그렇죠.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처벌하고 하는데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. 기본적인 거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.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야 이거 처벌받을 게 두렵고 야 큰일 났네라고 해서 저 부모한테 먼저 전화를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. 글쎄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정말 이거 후진국 사고입니다. 이거 선진국보다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나 일어날 만한 그런 이제 사고들인데 이 사고가 언제까지 반복될지 이걸 정말 제도적으로 정말 얘기 나왔듯이 뭐 차의 뒷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? 여기 아이들 누른 거 다 확인하게 맨 뒷자리에 있는 단추를 눌러야만 시동이 꺼진다는 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차를 좀 도입하든지 하는 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저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라고 봤거든요. 아니 보육교사가 애들 다 내렸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애들 다 내렸나 확인하는 거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아니 그걸 왜 못해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차 개조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저는 며칠 전까지 했었는데 네. 우리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났는데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건 보면 이제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전 들었어요. 예.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그 15인 그 승합차라고 하는 것이 그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. 그렇죠. 그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네. 그 아이가 자고 있다든가 안전벨트가 풀어지지 않고 있다든가 아니면 의자 밑에 이렇게 있다든가 이제 확인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와 같은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제도적인 기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마련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인 것이 맨 뒤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그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
예를 들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이제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뭐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이제 마련한다. 네. 뭐 이런 것도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돼야 될 것 네네. 같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보육교사와 이제 운전기사께도 얼마나 꼼꼼하게 찾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이것부터 이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어린이 교육 시스템,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예를 들면 제도, 감시 또는 감독 뭐 이것도 이제 꼭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. 예. 그래야 가장 우리의 자산인 아이들의 안전을 사실 이게 어른의 책임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제도적으로 또 인적으로 대폭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. 네, 대책들은 사실 얘기가 계속 되어 왔는데 빨리 도입이 그렇죠. 시급해 예. 보입니다.